노전 학교생은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 중간에 공부를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저한테 와서 제가 그만두면 안 된다 이렇게 설득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이제 공부하면서 그런 큰 고비들, 사실은 뭐 과목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공부를 할까 말까 이런 부분은 큰 고비죠. 큰 고비인데 작은 고비, 큰 고비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오갈 겁니다. 오가면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얼른 이제 선생님들이나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고 그다음 그보다는 여러분 자체를 믿고 열심히 하는 게 영감을 이어질 겁니다. 학교생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면 대단히 우러러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1년 전에 여러분처럼 불안하고 또 걱정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을 다 겪은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지현 학생 박수 한번 크게 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도 5급 공채 재경직에 합격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노지연입니다. 저도 정확히 2년 전에 예비순환 OT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일단 제 수험 타임라인을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2019년도 3월에 합격 책임반에 등록을 했고요. 2차 커리큘럼은 종합반 커리큘럼을 그대로 다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1차는 추가적으로 예비순환 때 헌법 기본 강의를 들었고 그 시험 직전에 880 특강을 수강했습니다. 또 피셋의 경우는 제가 한국사를 보지 않아서 피셋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1순환 때 윤진원 선생님의 자료해석 기본 강의를 수강했고 본격적으로 피셋 공부를 했던 건 2순환 경제학 시작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의 경우에는 저는 예비순환 때부터 2순환 때까지는 종합반 2차 스터디를 했고 2차 스터디 내에서 따로 꾸려서 행정법 암기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미뤄진 동안에는 자료해석 기출분석 스터디를 했고 그 이후에는 암기 스터디를 했습니다. 일단 저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종합반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비순환 기간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보낼 수 있을지입니다. 일단 종합반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수업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일단 모든 강의를 실강으로 수강하다 보면 하루에 4시간 혹은 5시간 가량을 강의에 투자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120%, 150% 활용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학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이해를 모두 마친다. 또는 1순환부터는 문제를 같이 풀면서 수업을 듣는다거나 혹은 행정법은 진도 나가는 부분을 외우면서 듣거나 행정학은 항상 수업을 들으면서 사례 정리나 답안으로 어떻게 현출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모의고사를 무조건 응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모의고사를 응시하면 가장 좋은 점은 내가 일부러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2회독, 3회독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모의고사를 처음엔 열심히 보다가 순환 마지막에는 좀 안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되니까 엄청 차이가 크게 나더라고요. 나중에 그 시험을 안 봤던 부분이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답안 작성 연습이 자연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경제학이나 행정법 등 메이저한 과목들도 따로 답안 작성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의고사만 많이 봐도 실제 시험에서 답안을 쓰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권화는 필수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막상 시험을 한번 봐보다 보니까 1년 반 동안의 모든 과정이 결국 시험 전날에 볼 무언가를 만드는 데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직접 만들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초시생들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의 경우 김진욱 선생님의 이순환 자료나 정성균 선생님의 핸드북 같은 기존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표시한다든지
내용을 추가해서 이렇게 단권화를 했습니다. 따라서 예비순환 기간에는 뭔가를 만든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습 복습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경제학 행정법은 예습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걸 따르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어떻게 다 하지? 이러고 안 했는데 되게 나중에 가장 크게 후회가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비순환 때 가장 시간이 많고 여유로울 때이기 때문에 이때 경제학 같이 실력을 미리 쌓아둘 수 있는 과목은 최대한 쌓아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경직렬의 경우에는 경제학이나 재정학, 통계학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실력을 쌓아둔다면 나중에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예비순환 기간을 어떻게 보내면 현명하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과목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경제학의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질문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비순환 기간은 정말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해결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 되게 쓸데없는 질문이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시 부분에서 흐름을 이해하는 겁니다. 1순환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풀이가 시작되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잡을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아까 강조드린 대로 예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법의 경우에는 경제학과 약간 다른데요. 예비순환 때부터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행정법은 잘 외워지도 않더라도 일단 외우고 나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외웠습니다. 또 사례집을 구해서 읽어보면서 어떻게 답안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했고 법조문 찾아보고 끝까지 이해하려고 해보는 약간 둘의 공부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비순환 때 얘기예요.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학은 예비순환이 돌아오지 않는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들은 사실 예비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기본에서 실력을 쌓아가는 느낌인데 행정학은 사실 실력을 쌓는 느낌이라기보단 여러 개념들을 배우고 그 개념들을 엮는 과목이다 보니까 예비순환 때도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모의고사를 꼭 보고 예비순환 행정학을 저는 약간 교양 듣는 느낌으로 가볍게 들었었는데 그렇지 않고 열심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제가 한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공부할 때 행정법이 제일 공부하기 쉬웠고 그 다음 행정학, 그 다음 경제학이었습니다. 제가 경제학 공부를 예비순환 때 많이 해두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경직렬 같은 경우에 재정학은 예비순환 때 열심히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를 잘하게 되면 재정학은 저절로 잘하게 되고요. 이번에 시험 나온 문제도 사실 경제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은 아까 말씀드린 경제학처럼 예습을 많이 해놓으면 제일 좋은 과목이니까 예비순환 때도 열심히 해두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가 예비순환 때 가졌던 제가 품었던 그런 질문들인데요. 일단 예비순환 때 스터디를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카본에서 짜주는 그 2차나 1차 스터디의 경우 저는 정말 좋은 분들과 스터디를 하게 되어서 나중에 수험 생활을 이기는 그런 힘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행정법 암기 스터디 같은 거는 언제 시작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해야 할까요? 라는 생각을 전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답이 없고 그 종합반 커리큘럼을 제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종합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하루에 할 일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모의고사를 보니까 일주일에 할 일이 정해지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고민을 항상 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이 편도로 한 40분, 5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결국 자취를 한 10월 정도에 하게 되었는데 저는 자취도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체력적으로도 많이 아낄 수 있고 그리고 또 집에 가면 엄마 아빠한테 짜증을 많이 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자취의 단점은 수면 패턴이 망가져서
저는 약간 불면증 같은 걸 겪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을 한다는 게 되게 긴장이 되고 그 아래 있을 때하고 위에 올라올 때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 항상 제가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리 있게 전달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 몇몇 이렇게 얘기들을 보면은 저는 이제 주연이 공부할 때 보면 길에서 항상 제가 길에서 만나요. 길에서 보통 학생들이 이제 학습 공간에서 만나는데 항상 길에 만나서 저는 공부를 언제 하나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합격수기 검토하는 과정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수업 시간의 효율을 굉장히 높인, 그래서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이든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열을 쏟아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 합격생 중에 공부 시간을 가장 적게 한 학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시간에 짜임새가 있었다 이런 느낌도 가지고요. 여러 가지 합격수기 내드린 부분에 보시면은 그래도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